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지금 미군이 이란의 비밀 지하 핵시설을 급습해서 비축해둔 농축 우라늄을 수거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죠. 다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입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한다는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과 전직 미 국방부 관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작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지상군 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작전을 완료하는데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것이다, 이러한 분석인데요. 지금 이란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과 더불어서 기존에 중동에 파견되어 있는 미군이 합쳐서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지상군을 이용해서 두 가지 작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그런 계획, 또 하나는 바로 이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작전 두 가지인데요. 상당히 위험스러운 작전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중동 담당 차관보 역임을 한 믹 몰로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란의 우라늄 비축량에 앞서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특수 작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 지상군을 통해서 농축 우라늄을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이란 내에서는 주요 시설이죠. 이스파한 또 나탄즈, 여기에 보관되어 있는 우라늄이 60% 농축 우라늄이죠. 무기급입니다. 최소 이제 440kg에 해당하는 우라늄이고요. 이것으로 핵무기를 만든다면 10개 분량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하죠. 이것을 직접 추출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이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설은 작년 6월 달이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합동해서 공습을 했죠. 벙커버스터를 사용해서 지하 깊숙이 시설을 파손했습니다만 핵물질은 여전히 지하 깊숙한 곳에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단순 특수부대 습격이 아닌 대규모 합동 작전이 이제 필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동원되는 부대들이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101 공수사단, 제82 공수사단, 육군 레인저 부대, 해병 원정 부대, MEU 등 정예 보병 부대, 그리고 이제 특수전단, 특수전 부대 등이 여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속적인 근접 항공 지원도 이제 있고, 위성 지원, 뭐 전자전, 레이더 교란, 종합적으로 이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핵물질 전문 이제 과학자, 또 엔지니어 등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발굴팀, 수습팀 해서 종합적으로 동원되는 작전이 바로 이 농축 우라늄 제거 작전입니다. 시간이 문제인데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단순 탈취하는 게 아니고 정밀 발굴해서 땅속 깊이 지금 시설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발굴해서 안전하게 봉쇄해 가지고 이걸 이제 꺼내 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난해하고 또 필요한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요한다. 일단은 그런 것이 이제 위험 요소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손된 지하 터널에서 작업을 해야 되죠. 파손된 지하 터널 먼저 이제 공습을 해서 지하 터널을 파괴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방사능 노출 위험도 있죠. 그래서 보호 장비 이런 것이 탄탄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고난도의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군의 또 지속적인 반격을 예상해야 되겠죠. 이란 측에서 이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항해서 반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폭격했을 때에 아마 이란은 그 이후에 그 후속 조치를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이 이 지역의 이 방사능을 탈취하기 위해서 작전을 계획할 것이다. 작전을 할 계획이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이란 측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었겠죠. 그래서 미군 인력이 이란 내부 깊숙이 투입됨으로써 이란 측에서는 아마 이런 것을 이제 예상했을 겁니다. 가짜 우라늄, 그러니까 미끼 우라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뿌려서 거기에 같이 섞어서 방치해 놓게 되면 이제 미군들이 들어와서 실제 물량을 진짜 물량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일으킬 수 있고 가짜를 또 수습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러한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에서 3주 안에 완료가 가능하다. 그 전에 협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 압박과 동시에 협상을 병행하는 그런 작전을 쓰고 있죠. 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은 지상군 투입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다 배제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강경하게 집념을 가지고 헤그세스 장관은 집념을 가지고 꼭 이것을 성공할 수 있다. 성공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농축 우라늄을 무슨 지게차 같은 것을 동원해서 들고 나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매우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이것을 이제 꺼내 와야 되기 때문에 인출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작전이 고도의 작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또 미군의 장성급 전문가들의 말로는 지금 바로 투입하기보다는 미사일 억제 또 호르무즈 해협 확보 후에 어떤 그 위험이 좀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왜 공습 대신에 지상군을 투입해야 할까? 또 현장은 어떤 상태인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땅을 파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미국이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입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는 이유는 뭘까? 네, 파괴라고 하는 것과 제거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죠. 폭격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공습은 시설을 파괴해서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데까지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하 깊숙이 보관된 핵물질 자체를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못합니다. 소멸이 됐는지 안 되는지 이제 확인도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잔해 더미 아래 물질을 파묻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 위협이 있죠. CIA 국장 존 레트크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 10개를 만들 수 있는 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 시설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이 물질이 이란 손에 남아있는 한 그들은 언제 또다시 다른 곳에서 이런 핵무기를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미군의 목표는 파괴된 것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해를 파헤치고 실물을 확보해서 외부로 반출, 말하자면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로지 인간, 즉 지상군과 전문가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직 국방관리들이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해서 상상해 본다면 현장의 모습은 상당히 이제 끔찍할 것으로 상상이 되죠. 네. 벙커버스터의 충격으로 지하 터널의 거대한 콘크리트 입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백 톤의 콘크리트 잔해, 그리고 뭐 구부러진 철근, 폭발로 찢겨나간 배관, 이런 것이 막 엉켜서 지하 통로에 길을 막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러니까 뒤엉킨, 고철덩어리가 뒤엉킨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겨우 내부로 진입하더라도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 도달하더라도 상황은 아주 열악하죠. 어둠 속에서 끊어진 케이블이 스파크를 튀길 것이고 폭격으로 파손된 이란군의 군사 장비와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 이것이 이제 파괴돼 가지고 파편이 여기저기 바닥에 굴러다닐 게 뻔하고요. 또 방사능 그 공포가 없겠습니까? 네.
제일 무서운 것이 이제 방사능 공포죠. 시각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제 방사능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우라늄 보관 용기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미군은 이제 방호복을 입겠죠. 또 산소 마스크도 하고, 또 전등도 이제 비추면서 뭐 곡괭이와 삽, 그리고 민감한 방사능 계측기로 흙더미를 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핵물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지옥 속에서 고고학 발굴 같은 그러한 장면을 연출하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군이 핵물질 회수를 위해서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며칠에서 뭐 몇 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란군과의 교전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그 어떤 복잡성을 넘어선 그런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란의 최후의 카드는 그런 어떤 것일까? 지상에서 미군에게 공격받는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유일하고 강력한 보복수단입니다. 그들은 이제 해협 주변에 대량의 기뢰를 살포하고 해안 미사일 기지와 드론을 통해서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무차별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가 계속된다면요. 뭐 협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타협도 하고 있긴 있지만은 지금 그런 위험성은 제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군은 해협을 열기 위해서 해군력을 동원하겠지만, 이는 이란 본토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 이어져서 지상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올 우려도 있다. 그러니까 해협은 분쟁 지역을 넘어서 결국 죽음의 바다가 되어서 전 세계의 물류를 완전히 마비시킬 정도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 국제 유가하고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는 그런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미군이 핵물질 회수를 위해서 지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또 이란군이 반격을 하고 본격적인 교전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태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상전이 발생했을 때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해결점으로 가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의 최후의 카드가 뭡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일한 이란의 무기로 지금 미국에 대한 보복수단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해협 주변에 기뢰 같은 거 이런 걸 살포했겠죠. 그 다음에 해안의 미사일 기지와 드론을 동원해서 왕래하는 선박, 유조선을 포함해서요, 무차별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전이 강화될수록 봉쇄의 그 강도는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미국 역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해군력을 동원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 본토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 이어져서 지상에 있는 미군 특수부대의 위험, 이것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을 넘어서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부를 정도의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빠져들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그런 동맥과 같은 지역인데요. 이곳이 군사 충돌로 마비되면 국제 유가는 즉각적으로 또 폭등합니다. 그래서 지상군 투입 뉴스가 보도되는 순간부터 시장은 이제 들먹들먹하겠죠. 패닉에 빠져서 유가는 상승하기 시작할 것이고, 또 실제 이란의 그 보복으로 유조선 통행이 중단되면 전 세계적인 석유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게 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에서 심하면 20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수준인데요. 전 세계 경제에 심각한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그 오일 쇼크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가 세계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하는 지상군 투입 작전, 이란 핵 위협에
위협의 완전한 제거라는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그 대가는 미군의 희생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전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오일 쇼크 이런 것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것, 어떤 치명적인 그런 독을 품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버트 하워드 전 중장의 말입니다. 위험 없이 우라늄을 찾으러 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놔라. 그리고 작전을 시작해라. 뭐 이런 조언을 군인다운 작전 계획을 갖다 조언을 했는데요. 4월 8일 내일이 되겠는데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경고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란을 초토화시키겠다, 석기 시대가 아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언론도 그렇고 모든 매체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과연 이란의 전폭적인 이 초토화 작전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